때때 미녀들만 길가로 나오는 라오스만의 시간. 이 라오스는 아주 야릇한 특수성을 지닌 나라라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주 애되고 예쁜 처자들만 거리로 나오는데, 이 시간이 때묻지 않고 순박한 라오스 처자들의 눈요기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눈요기로 즐기자면 좀 잔인하고요. 처자들이 길가로 나와 앉는 시간은 저녁 무렵인데 아주 애되고 예쁜 처자들만 나오거든요. 보통 오후 5시가 넘어서 해질 무렵부터 저녁 8시까지 정도, 비엔티안 시내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 사람 단 한 명도 다니지 않는 도로까지만 길가에 앉아있는 처자라고 하기도 민망한 소녀들을 군데군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뭘 하는 건지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같이 지나가던 누구인가 물었더니 그건 복권을 팔기 위한 장사라고 하던데, 즉석복권. 그 자리에서 단말기로 추첨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복권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처자들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비엔티안 시내는 길가에 거의 10m 간격으로 앉아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흔하고, 조그만 탁자를 내놓고 충전식 형광등을 켜고 안전뱅이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골목골목 다 있거든요. 어쩌다가 시내에서 저녁 무렵에 차를 끌고 들어오면 그렇게 앉아있는 처자들을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보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나갔더니 이 동네만도 5군데나 나와 있던데, 그걸 좀 찍으려고 카메라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꺼냈더니 얼마나 수줍하고 부끄러워하는지 고개도 들지 않는데, 라오스 말이라도 잘하고 그런 복권인가 그림 맞추기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행성을 즐기기나 추첨하는 방법을 알면 한두 장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찍겠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돈을 내면 그 번호나 그림을 단말기에 넣어서 바로 즉석에서 온라인으로 추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불량스럽게 생긴 외국 노인이 다가가니 잔뜩 수줍함에 경계하는 눈치던데, 라오스의 경제 현주소를 생각하고 그걸 들여다보는 심정은 참 안타까운데, 많아봤자 16이나 17. 그 어린 처자들이 야하게 화장을 하고 길가로 나온 게 아니라 내몰리게 된 거지요. 내몰렸다고 하는 이유는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비주로 인한 재정 상태가 벼랑에서 이미 한쪽 발은 허공에 밀려 버둥거리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좀 지나니까 그게 보이고 이해가 되던데, 처녀는 복권을 팔기 위해 길가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은 저런 사행성에 혹신하고 저걸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 이 나라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런 자문을 하다가 주변국에서 자국의 실리를 챙기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리는데, 정답이지요. 이 라오스 사람들 하루에 3끼 먹던 걸 2끼로 줄이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던데, 그건 다소 비약적이고, 이렇게 산모작을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땅심이 좋아 매년 풍작인데 21세기의 밥, 그렇게 끼니를 줄여야 할 정도로 배를 고른 건 아니지만, 이 라오스의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 숨통이 콱 막힐 지경인데, 아까 길가에 앉아 복권 단말기를 쥔 처자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 거기서 영상을 찍으려다가 하도 부끄러워하기에 차마 찍지 못하고 그냥 하는 방식을 건성으로 물으면서 사진 2컷을 찍었던 그 장소에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는 그 처자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딸이 하는 그 단말기에 손에 꼬깃꼬깃 쥐고 있던 2만깁을 딸에게 건네고, 아무리 딸이 거기에 앉았지만 돈을 안 낼 수가 없겠죠. 딸이 그 복권 시스템의 주인도 아니고 그 복권 판매 수수료 몇 푼을 얻어먹는 거니까, 그 종이가 나오는 단말기는 복권 회사에서 나오는 건지 개인이 사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놓인 그림과 숫자가 적힌 종이에 한참이나 눈길을 받고 고민을 하던 아주머니가 어느 걸 하나 찍으니까 딸이 전화기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론가 전화 거는 건 아니었어요. 핸드폰으로 뭘 조작하니 단말기에서 마치 카드 영수증처럼 또르르 종이가 나오던데, 그걸 쥐고 그 아주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전율이 일던데, 그 아주머니가 딸에게 건네고 단말기에 나오는 종이 복권을 받아지면 그 꼬깃꼬깃 들고 있던
돈 2만 깁 중에서 중국으로 몇 프로가 흘러들어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더 있기가 죄스럽고 비참해지던데 중국 참 무서운 중국이죠. 그 복권 시스템에서 중국이 직접 개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서 현금이 오가면 분명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일부는 중국으로 빨려들어가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한국도 슬슬 중국어가 진행되고 중국의 영향을 어지간히 받고 있다지만 이 라오스는 정말 등골에 빨대를 확실하게 꽂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99년 임대나 99년의 운영권이나 경영권, 즉 주도권 이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99년이나 중국 사람들 못 먹는 건 날아다니는 비행기 빼고는 다 먹고 다리가 달린 것 중에서 책상과 걸상은 빼고 다 먹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남의 나라 등골에 빨대를 꽂고 골수까지 이렇게 빨아먹는 줄은 여태 몰랐거든요. 이 말을 하니까 또 맥이 빠지는데 베트남이나 태국은 그래도 라오스가 이렇게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걸 보고 중국이라는 마수의 손길이 뻗칠 때마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핵심, 기득권과 통제할 수 있는 법, 운영권과 경영권 그런 건 넘겨주지 않는데 이 순진한 라오스는 알맹이는 전부 다 넘겨주면서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멱살이 단단히 잡혀서 허둥대고 있는 형국이지요. 메콩강에 설치된 수력발전소가 80개가 넘는데 그 운영권 다 넘겨주고 지금은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모든 권리를 중국 남당전기 회사에 다 넘겨주고도 이자로 얼마나 뜯기는지 고속도로와 고속전철, BNT 안에서 루앙프라방까지 왕복하면 어지간한 라오스 사람 거의 반달 월급이 날아가는데 탈 수가 있나요? 월급 200만 깁 정도인데 루앙프라방까지 갔다 오면 3등석이라도 100만 깁이 넘는데 탈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불러왔다는 고속철도 그걸 건설할 적에 라오스 사람이 좀 벌어먹었느냐? 중국 기술자가 와서 일 다 하고 라오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했고 30%의 지분, 그 30%의 돈이 없으니 그것도 중국의 차관을 얻어서 지금은 그 이자를 넣기도 빠듯해서 이자를 넣기 위해 또 중국에 새로운 차관을 신청하는 형편이 되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아까 그 아지매가 자기 딸에게 사서 긁어본 2만 원짜리 복권 중에서 그 돈에도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돈이 분명히 묻었을 건데 정작 그 아지매나 어린 처자가 그걸 알기는커녕 무엇 때문에 왜 저녁물이면 이렇게 길가로 나오게 되는지 그 원인조차도 모르겠지요. 이 욕쟁이가 볼 적에는 처자가 두 걸음을 타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의 발화는 중국의 만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교육은 정작 그렇게 받고 있지 않거든요. 중국의 공자학은 이건 경제보다 더 무서운 악의 축이죠. 한국에도 공자학원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중국식 교육 시스템인데 라오스의 학교 지을 돈이 없으니 중국은 우리가 지어줄게. 드디어 교육에도 중국의 마수의 손길이 뻗은 거죠.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중국이 최고다.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모든 채널을 중국에 맞춰놓고 중국의 경제 식민지를 넘어서 정신적인 식민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한국보다 중국이 잘 산다. 심지어 한국의 한글마저도 중국 글자에 뻗던 거다. 한도도 원래 중국 땅이었다. 이 나라 어디를 가서 누구를 자꾸 물어도 콩가올리 한국 사람보다 콘찐. 여기서는 중국 사람을 콘찐이라고 하는데 그건 옛나라 진나라에서 유래된 명칭인 것 같고 누구를 자꾸 물어도 콘찐이 훨씬 더 잘 살며 중국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줄 알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주위에서 장사하는 걸 보면 그게 당장 피부로 와닿고 눈에 빤히 보이니까 그렇게 아는 건 당연하고 만만한 현지인들에게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물었더니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되지 않고 열에 일곱 여덟이면 중국이 훨씬 더 잘 살고 돈은 많은데 중국인의 단점은 전부 그 말은 꼭 하던데 뗀 놈들은 안 씻는다는 거. 일주일이 지나도 암남이 이 라오스 말로 샤워, 목욕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쯤 있으면 물걸레로 겨드랑이를 한번 닦고 마니까 뽀얀 더럽다는 말인데 그 말부터 하던데 싫거나 말거나 그건 이 나라 사람들한테 그다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뒤통수에 새집을 지어서 다니든지 말든지 그런 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라오스 정부에서 지난해 라오스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430만 명이나 된다고 큰 실적이나 된다는 듯이 발표했는데 애석하게도 그 외국인 관광객 중 80%는 중국인, 콘찐, 짱깨들이거든요. 그 짱깨들이 오면 떡국물조차도 이 나라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죽하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 놈이 먹는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만 이 나라를 짱깨들의 별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철저하게 떡고물조차 흘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분과 수익의 70%와 이자까지 받아가는 고속전로를 타고 내려와서 중국계 호텔에 자고 중국계 식당에서 짱깨 처먹고 중국인 가이드 따라다니면서 뗀 놈이 하는 가게에서 장보고 저거들 나라에서 깔린 고속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중국화 되어버린 나라 마치 대추 한 봉지 모기장에 싸서 라오스라는 물에 살짝 담그고 헹구고 그대로 꺼내서 들고 가는 형국인데 거기에 무슨 떡고물 외국 여행객 수치만 올렸지 라오스는 아무 이득도 없는 쓰레기만 잔뜩 흘려놓고 가면 외국 관광객 430만 유치라는 그런 수치를 만들어서 기득권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을 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는데 중국 국경 바로 아래 윈난성과 경계가 되는 지역 라오스 땅이지만 라오스 경찰도 들어가지 못하는 도시가 있죠. 그게 바로 포텐인데 거기서는 라오스 화폐 끼도 통용되지 않는 희한한 유령 도시를 만들어서 오직 중국 위안화와 달러만 오가는 라오스 사람들은 고작 청소나 잘해야 수위 정도이고 그 유령 도시로 유입된 라오스 딸들은 뭘로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특구라는 이름에 순전한 라오스 사람들 뒤통수 오지게 맞았는데 그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99년간의 임대와 모든 권리를 내준 땅이거든요. 경제특구의 화려한 청사진은 그렇게 빛이 발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또 반대가 땡기는데 더 심각할 때는 포텐보다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국경을 접한 골드 트라이앵글, 보케오인데 그곳은 세계의 마약 제조 창고로 불리고 라오스 법도 제도도 주도권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완전히 치해법권 지역인데 마약 유통권은 전부가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포텐이나 보케오 처음에는 경제특구라는 가면을 쓴 이름으로 개발됐는데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두 얼굴을 지닌 줄 모르고 경제특구라는 이름에 취한 라오스가 철저히 당한 거죠. 라오스의 경제특구가 그것뿐이냐. 일본에서 들어온 경제특구도 있고 베트남에서 들어온 데도 있는데 정상적인 산업단지로 형성되긴 했으나 그 정상적인 경제특구는 또 라오스 기득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뒷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서 크게 성장을 못하는 건 전부가 다 알고 있는 비참한 현실인데 아이고 조금 전에 나가서 그렇게 길가에 앉은 처자들을 보고 고약한 기분에 또 짱깨까지 덜먹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저녁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도 자꾸 중국하고 진행되고 이젠 가속도까지 붙었다고 가끔 안부를 묻는 친구들 전화가 올 때마다 걱정을 하면서 하는 소리인데 라오스가 굉장히 먼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라오스도 중국에 붙은 나라이고 한국도 엄밀히 따지면 중국에 붙은 주변 국가라고 생각하면 참말로 소름 돋지요.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 유배지에서 저녁이나 먹고 난 뒤에 시부랑거릴 걸 한국은 2시간 빠르니 선생님들 저녁은 다 사셨지요. 저녁을 자시기 전에 들었으면 입맛이 떨어져서 숟가락을 놓는 분도 계실 터인데 그나마 다행이고 중국 짱깨들의 만행 이거 늘어놓으면 밤새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입맛은 다 떨어졌고 화께는 나가서 그만 중국 식당에 가서 짱깨 한 사발에 고량주 한 병 때리 뿌릴까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유배지의 푸념 밥맛 떨어질 소리만 골라서 했는데 지독한 인내력으로 들어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